20세기 소는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5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456회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추억의 미래와 소년소녀 2부작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미래에 관련해서 어떠한 추억이 있는지 과거의 미래를 한번 추억해보자라는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팟빵 댓글도 있고 하니까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팟빵 그 방송에 보면은 이제 몇 분 몇 주부터 본 얘기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니까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즈님께서 이거 팀버튼 얘기입니다. 지난 3주간 팀버튼 에피소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때 팀버튼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2012년 한국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판매했던 도록을 사고 싶어서 뒤늦게 중고거래를 알아봤는데 가격이 상당해서 아쉽게도 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아 2022년에 DDP에서 열린 전시회는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팀버튼 전시회 사진입니다.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없는 거 보니 내부는 촬영 금지였나 봅니다. 헬레나 보넴 카터는 해리포터의 벨라트릭스 같은 강렬한 이미지의 배우로서 먼저 알았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 어머니 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팀버튼 전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저는 전시 도록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6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도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 기간에만 판매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계속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를 위해서 도록을 사십시오. 작품을 살 수 없다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 도록이 비싸질진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건 알고 모르지만은. 투자를 해. 그러니까 모든 전시 그래. 도록을 사다 보면 하나는 오르지 않을까? 그 돈으로 S&P에 돈을 넣으세요 차라리. 크크크를 사시든가. 뭔 얘기야 그게. 크크크가 뭐예요? 크크크요? 그 기술주 중심의 ETF요. 아 큐큐큐요? 네. 아 나 크크크에서 치킨 이름인 줄 알았네. 그래 내가 사주려는 거 크크크 치킨 정도지. 아, 뭔 소리야. 저랑 사카린 씨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크크? 치킨? 맛있겠네. 약간 이런 거죠. 이영자 씨 얼굴 떠오르고 이 수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도록 사면 가끔 어떤 건 60만 원까지도 오른대. 막 그러니까 뭐 재테크를 위해서 도록을 사라라는 말은 좀 안 좋은 소리고요. 맞아요. 전시를 갔으면은 뭐 도록을 사는 거 정도. 네. 사면 나중에 오를 좋은 수도 일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 그런 오른 건 좋은 일. 오를 수도 있대요. 왜 이렇게 이거지. 자본주의적이세요? 네. 돈을 여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여튼 감사합니다. 우지말차님께서 돈가스 먹으면서 돼지고기 특집 듣고 있는데 지금 족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돈가스 이야기 나오겠죠? 라고 하시면서 돈가스 인증샷을 주셨는데 돈가스 얘기가 그 후에 나왔죠? 네, 네. 아마 두 번째 부에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이 사진이 한국적이에요. 한국적이죠. 코리안 돈가스. 코리안 돈가스인데 이 소스 그릇은 인도야. 그리고 소스가 뿌려져 있지 않아. 이거 돈가스 정식이야. 아 그래요? 돈가스 정식이라서 뭘 보고? 오른쪽 이제 밥이랑 카레를 주는 거죠. 카레 아, 아니야. 카레요? 밥이랑 우동이랑 우동이 밥 어디 아니야? 있어? 우동 아니야? 이거는 면이 안 보이는데. 카레는 아니고 돈가스 안- 소스로 아. 보입니다. 이거 그거네. 그 분식집 국물이네. 그렇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진짜 한국식 돈가스들은 소스를 끼얹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인도풍의 그릇에 나왔는데 또 반찬은 깍두기고 이런 게 굉장히 한국적이네요. 한국적이다. 이런 그리고 얘기였어요. 밥 양이 굉장히 적은 것도 한국적이죠. 맞아요. 네. 두 장이네요, 두 장. 두 장. 감사합니다. 리플레이구님께서 매운 족발 먹으면서 주먹밥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만들기 전에 재료를 줘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건비 줄이는 것보다는 밥을 재활용 안 하고 새밥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고등학교 때 중국집 배달 알바하는 친구가 다시는 볶음밥 먹을 생각이 안 나게 밥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봤다고 하고 대학 졸업할 때쯤에 고깃집에서 추억의 비빔밥 메뉴 나올 때 직원분이 살색 소세지랑 멸치볶음, 고추장 등이 들어있는 찬압 도시락통을 한번 열어서 섞이기 전에 잘 정렬된 도시락을 보여주고서는 보는 앞에서 도시락을 마구 흔들어서 섞어줬습니다. 부엌에서 섞어오면 되는 것을 왜 앞에서 쇼를 하나 생각했지만 섞기 전에 재활용한 비빔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신뢰 사회네요. 그 우리 할머니는 내가 식당에서 비빔밥 못 시키게 했어. 새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이분 말씀도 맞긴 한데 맞죠. 그 이 말이 곧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신뢰가 없나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요즘에 안 그러겠지. 네. 옛날에 그랬겠지. 감사합니다. 양파주스님께서 고기라니 누를 수밖에 없군요라고 하시면서. 그쵸. 네, 근데 돼지고기. 양파 주스를 고기 재울 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아, 네. 네,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네, 연육작용. 연육작용. 네, 감사합니다. 귓가면도님께서 돼지고기는 순대는 부위별 가리지 않게 분식집 순대도 순대국도 좋아하고 돼지 수육, 삼겹살, 돼지갈비, 돈가스, 제육덮밥, 일본식 목살, 덮밥 등등 다 좋아하지만 족발은 왠지 맛있긴 하지만 다 클리어하지 못했고 현재도 못하고 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언젠가는 클리어하고 싶은 음식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혼자 족발 쉽지 않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1인 족발 세트 같은 걸 파는 족발집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아쉬워. 왜냐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족발 큰 걸 먹을 때 앞쪽도 먹고 싶고 뒤쪽도 먹고 싶고 이런 조화를 생각하잖아요. 욕심쟁이들. 근데 1인 족발은 아무래도 부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살이 많거나 더 깊게 저는 1인 먹거나. 족발 안 시키고요. 저는 그냥 시킨 다음에 뭐 나눠서. 냉동을 하거나. 아, 네. 냉동도 돼요? 냉동하죠. 그 지퍼백에 냉동 시킨 다음에 공기 최대한 빼고. 그 우리가 그때 편의점 족발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나 그래서 그 한때 진공기 있잖아요. 진공 실링 포장기. 되는 거, 그걸 살까 했었어요. 저도. 그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를 빼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빼가지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옛날에 어떤 멍청이가 뻥튀기 같은 거 그렇게 하다가 가루가 되는 거 봤어. 멍청하네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한국생활 2개월님께서 듣다 보니 궁금해서요. 저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데 민 씨는 보쌈을 입에 넣고 소주를 마시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안주를 먹고 술을 드시나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드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성향 취향 차이예요, 진짜.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이게 어렸을 때 음. 처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술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먼저 마시고 한 상태에서 안주를 먹으면서 술 맛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술을 먹으면 술하고 같이 넘기는 느낌이 좋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불란서식 마리아주 않습니까? 근데 불란서식. 그런데 나이를 더 먹고 나니 어? 지금은 아무렇게나 먹는다. 그냥 순서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심지어는 국물 같은 거는 일부러 술을 약간 머금은 상태에서 약간 확 올라올 때 확 같이 먹는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항상 안주를 먹고 술로 씻는 타입입니다. 아, 잘못 말했어요. 안주를 먼저 먹지 않아요. 술을 먼저 마시는 술을 거죠. 먼저 먹고 괴로우니까 안주를 먹는데 괴롭다고? 그게 일반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어떤 칼럼을 봤는데 안주를 한자로 풀면 술을 누른다는 뜻이래요. 그래서요? 그 술을 누르려면 술을 먹어야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술을 이렇게 세지 않고 또 안주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는 물론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고 이러는데 네. 막 취하고 이러면은 이게 막 술 먹고 안주 먹고 술 먹고 안주 먹고 하니까 안주 먹고 술 먹고 안주 먹고 술 먹고 하게 되는 거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짝홀짝짝홀짝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뭐가 먼저였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쨌건 같이 먹어야 맛있다. 그렇죠. 네.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 네. 근데 모르겠다. 근데 기름진 음식은 특히 기름진 음식은 안주를 술로 닦는 게 조금 더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통파육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딱 입 딱 씻고 나면은 그 입속이 뭔가 이렇게 닌질닌질하게 유세고 났을 때 술로 딱 먹으면 깔끔해지는. 그렇죠. 예. 좋네요. 좋다.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투론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린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 목소리도 그립네요. 왜 같이 안 하나요? 한 번쯤 게스트로 오실 법도 한데요. 싸운 거 아니죠? 라고 그 폭풍 같은 남자님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울 리가요. 그 뭐 제가 린 씨랑 그렇게 막 싸울 정도로 막 친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요. 연락을 막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가끔씩 인스타 들어가면은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 사시고 계십니다. 아주 잘 산다는 게 되게 바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그쪽에서 뭔가 여유가 있고 한다면은 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쵸. 네. 투로님도 사실은
너무 바빠서 얼마 전까지는 맞아. 정말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다가 요즘엔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는지 일본도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 아니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직원을 두면서. 그쵸. 어. 좀 여유가 생기셨죠. 근데 진짜 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느끼는 거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 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아니 진짜 내 시간 없이 돈을 벌면 네. 벌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러고서 언제 쓰냐고요. 막 그렇죠. 이런 생각. 세 밭이 나오셔야겠는데. 제가 뭐라고. 이분이 계속 글을 남기셨는데 저의 최애는 빅피쉬인데 팀버튼 영화가 약간 취향이 아니라서 못 본 게 많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랑 슬리피 할로우는 꼭 봐야겠네요. 작은 아이가 보는 건 잘 안 하는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서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주곤 합니다. 이야기 소재가 많이 떨어졌는데 동화 같은 팀버튼의 영화를 보고 줄거리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네요. 맞아. 어린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네. 누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해주면 다 애기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누들? 네. 무슨 영화인데요? 이스라엘 영화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중국인 그 살림 도우미가 추방을 당하면서 맡겨놨던 애가 덩그러니 남는데 김경식이 소개하는 거 봤어. 근데 이 아이에게 여권이 없어요. 와요. 근데 우리의 여주인공은 직업이 승무원. 어. 그래서 이제 캐리어에 몰래 숨어서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애기를. 나도 김경식 들었어. 맞아. 영화 대 영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죠. 근데 그 누들이라는 친구가 단어를 누들밖에 모르는 아, 거예요. 그 애기가. 네.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누들이야.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는 이거를 어떤 영화제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었는데 루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OTT의 발달로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요, 애기가요 캐리어에 잘 들어갔어요. 뭐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뭐요? 335. 너무 귀엽네. 네,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분께서 이게 버터지에서 빵 터지네요. 이거 뭐 장조림 얘기에서 나왔나? 기름이 이게? 굳은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굳은 기름. 여러분들 맨날 먹는 이야기 한다고 뭐라 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민님 오타쿠 이야기 말고 이렇게 신나는 걸 보니 기쁘네요. 이제 돼지 하반신이라니 머리까지 언제 가나요? 돼지는 내장도 있는데라고. 그래서 우리가 돼지 2부작을 했는데 다 못했죠. 네. 어땠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는 같이도 머리는 못했어. 가지고 못했어. 뭐 삼겹살 이런 얘기도 못했고. 맞아. 특수 부위도 못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1시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리플레이고님께서 저희는 카레에 고기 넣는 거는 대학교 지나서인 것 같고 그전에는 분홍 소시지를 깍둑 썰기를 해서 먹은 게 추억의 음식이라 요즘도 어머니께 고기 말고 분홍 소시지로 부탁드립니다. 전분기가 나오는지 카레도 걸쭉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90년대엔 외식하면 저희 가족은 집 근처에 돼지갈비밖에 먹지 않았는데 밥을 주문하면 밥을 고기를 다 먹어야 주니 중간에 먼저 달라고 부탁합니다. 성인이 5까지도 고기를 먹는데 밥을 왜 안 먹지 생각했습니다. 고기는 반찬인데 가족들도 꼭 식사 때는 밥이 있어야 하는 파인지라 할머니는 집에서 국수로 식사하실 때도 밥을 찾았다고 하네요.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냉동 삼겹살은 신문지 깔고 먹으면서 로스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늘만 구워 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고깃집에 갔을 때 양파, 새송이버섯을 올렸는데 그 후부터 집에서도 고기 구울 때 여러 채소를 얹어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밥이 있어야 되는. 그죠, 밥 있어야죠. 근데 고기는 반찬인데. 저도 성인이 돼서 남과 함께 먹으면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죠. 혹은 고기 다 먹고 밥을 먹어. 그럼 그 밥은 뭐에다 먹지? 물론 찌개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전형적으로 고기만 많이 먹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거 있어요. 쌈 싸 먹을 때 네. 밥이 조금 들어가야 이렇게 녹는 느낌이 난다 그러나? 저희 이게- 집이 그래요. 녹는 느낌이 아니라 쌀이랑 침이 호화되면서 이게 감싸주지. 약간 이불 덮듯이. 그리고요 사람 몸이 탄수화물을 원하는 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쌈을 쌀 때는 약간의 이렇게 적더라도 밥이 조금 들어가줘야 좋죠. 맛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갈비는 딱 그 방금 한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다가 탁 올리면 그 양념갈비에서 양념이 이 밥에 싹 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밥그릇에 묘하게 남아있는 그 양념갈비 남은 부분 있죠. 그걸 한 숟갈 떠서 김치랑 먹을 때가 엄청 기쁘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는데 항상 묘하게 더러운 얘기를. 왜 더러워? 뭐 더러워? 지난번에 그 백숙 찍어 먹는 그 소금 그것도 소금을
된다고. 소금물을 나중에 마신다고. 길티 플레저다. 이게- 길티 플레저. 이게 뭐 근데 저희는 그게 있어요. 그런 돼지갈비집인데 간혹가다 돌솥밥 주시는. 있죠. 저희 밥하는데 20분 걸리니까 미리 시키세요. 음. 그래서 그게 약간 세일즈 포인트예요. 그런 집들은. 좋죠. 네. 그리고 저희 그 녹음하고 나서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러 갔잖아요. 네네. 맛있었죠. 아주 복작복작한 근데 가게에서. 집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아, 같습니다. 네. 그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 이게 335 집에서 방 닦기 싫어가지고 나오는 집에서 고기 구우면 난리도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는 신문지를 깔고, 근데 요즘에는 신문지가 잘 없잖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교차로. 그것도 교차로도 귀해. 없어. 교차로. 교차로도 없어. 귀해. 네. 그래서 산울림. 저 그거 안 버려요. 그 이마트에서 오는 배송 봉투를 안 버려요. 아, 요즘에 얻을 수 있는 무료 큰 종이는 그 정도밖에 무료 없어요. 큰 종이. 무료 큰 네. 종이. 맞네요. 여튼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 만에 모였나요? 네, 뭐 어떤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가 미술 주간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프리즈 키예프에 다녀왔고 네. 그 전날에 갤러리 현대라는 곳에서 구슬했습니다. 굿을 했다고요? 네. 유명한 그 무당분을 모셔가지고 구슬하는데 왜 요즘에 뭐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인지 전 세계 사람들과 모여서 구슬 구경하고 또 끌어들었거든요. 굿을 구경했다는 거죠? 네, 제가 뭐 무당인지 그러니까 또 귀신 들렸나? 제가요? 아무튼 굿을 구경했다. 네. 했는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고 좋은 굿이에요. 그래가지고 쌀 뿌려주셔서 쌀 받고 복채 내라 그래서 내고 저는 되게 즐겁게 즐기고 왔거든요. 코리안 컬처죠. 네. 근데 작두를 좀 타셨는데 저 무서워서 눈 감고 보고 막. 그거 실제로 봤어요? 눈앞에서? 네. 멋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얼굴에 돼지피 묻히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거는 이북식 굿이에요. 이북식이야. 막 날리고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돼지. 굿도 이북식 있어요? 오.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그거 완전 달라요.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돼지 매고 막 작두에 올라가고 피 묻히고 이런 스타일의 굿이 있고 이렇게 좀 노는 것처럼 하는 굿이 있고 한데 좋은 경험이네요. 네,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민 씨도. 저는 딱히 뭐였지? 저희 요즘 일단 너무 바쁘고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사카린 씨를 일단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만나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일이 많아져가지고 네. 다시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꾸역꾸역 루틴을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그래도 좀 운동 일주일에 2번은 어떻게든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2번을 하고 이제 회사에 가면 너무 졸려요. 저 너무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제 맨날 하면 안 졸려. 이틀밖에 그 안 운동을 무슨 운동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데 이제 뭐 바빠가지고 수영장을 못 가면 뭐 잠깐 산책이라도 돌거나 일단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한 20분이라도 좀 걷거나 뛰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딱 그 상태가 되거든요. 나가서 10분에서 20분이 어쨌든 뛰든 뭐 하든 뭐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한 3, 40분 정도 시간을 쓰고 집에 딱 오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면 출근을 하면서 땀이 계속 나거지. 체온이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출근을 해서 회사에 도착을 하면 이제 에어컨 바람 맞잖아요. 에어컨 바람 또 맞으면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점심 때까지 이제 그 졸린 눈을 부여잡으면서 커피를 막 붓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 좀 잡니다 차라리. 한 10분씩 20분 정도 잠깐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고. 제 친구 중에 예전 얘기인데 자기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푸시업을 50개씩을 한답니다. 그걸 듣고 와 진짜 독한 놈이구나. 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죠. 제가 요즘에는 그 팔이 이제 수영을 하니까 그 삼각근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 원인이고 뭐 GPT랑 상담을 해본 결과 그래가지고 그 무슨 교정 루틴 뭐 스트레칭 이런 걸 찾아서 사카린 씨인데 몇 번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는 그 무슨 유튜브 영상 따라하는 게 있어요. 20분짜리. 네. 그거를 따라하고 출근을 하는 걸 이제 한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2주 정도 하니까 정말 귀신같이 안 아파져서 정말 역시 정말. 역시 오픈 AI. 진짜 짱이야. 그리고 그
거기 그 영상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아 GPT가? 아니야 GPT는 그러니까 GPT는 저한테 상태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가 어떤 것 같아, 저기가 어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아프기 전까지만 해야 된다. 어깨도 없는 애가 참 조언을 참 잘해요. 어깨도 맞아요. 가져본 적 없는 애가. 그래서 저희 요가 선생님도 하루에 10시간씩 나쁜 자세로 앉아있고 1시간 운동해가지고 어포를 청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운동을 뭘 하냐보다도 운동을 안 할 때 어떻게 있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죠. 네. 하루에 5분이 됐더라도 매일 다운독을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네. 그 캡콤의 아주 유명한 개발자인 네. 오카모토 요시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지금 유튜버예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셔서 지금 일본에서 안 사세요. 일본에서 안 사고 싱가포르 위 어디쯤의 동네에 아주 큰 무슨 빌딩 같은 데서 사시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 썰 같은 걸 푸는 방송 같은 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뭐 인센티브 누가 많이 받았다.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나 그때 얼마 벌었다. 뭐 캡콤 사장님 얼마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이거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지금 일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가장 웃겼던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민 씨랑 전시 하나 보고 왔잖아요. 뭐 보고 왔죠? 그 워커힐 호텔에. 지난주에 저희 전시 보고 왔습니다. 그 파이널 판타지 초기 버전과 지금 현재까지도 그 원화로 작업하시는 아마노 유스타카 선생님의 전시를 한국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 예전에 파이널 판타지 그 일러스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뭔지 엄청 압니다. 이렇게 약간 붓. 예, 맞아요. 수채화 질감이 톤에. 네. 회화 네. 톤에. 그래서 뭘로 그렸어? 그러면서 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분이 한국에서 전시를 처음 하셔가지고 이 전시를 누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 워커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입장료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작품 수가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에서 그 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포에 보면 그 세실이 그 흑기사에서 백기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 일러스트가 있어요. 두 명의 세실이 같이 보고 있는 그 그림의 원본이야? 원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 그림의 원본을 본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랑 파이널 판타지 8의 그 스컬하고 그 리노아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원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원본을 봐서 비공정이랑 막 이런 것까지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화가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붓터치나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그 종이도 되게 얇은 네. 데다 그리셨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사카 씨가 있는데 그림 설명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 오타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 몇 그림이 년 뒤에 그렸을 몇 년도에 건데? 그린 건데 말해서 막 이 그림이 말이야 막 여기가 누구고 막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호텔에 오신 분들이신 것 같고 그치. 약간 저만 완전 씹덕 토크를 계속 저는 호텔에 온 김에 우리 뭐 카페라도 갈까 했더니 집에 가. 집에 있는 커피가 더 맛있어. 가격 비싸더라고요. 워커리야 뭐.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녹음하고 있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몰라요. 9월 13일. 마리오 생일이잖아요. 네, 맞죠. 네. 닌다가 어제 있었죠. 그렇죠. 네. 닌텐도 다이렉트. 씹덕같이 좀 죄송합니다. 야, 닌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 너무 죄송해요. 닌다가 뭐야, 닌다가. 닌다. 닌텐도 다이렉트.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 옛날에 민 씨가 자기는 마리오 생일마다 마리오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했던 맞아요.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해야겠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닌텐도 다이렉트를 그 보고 내일 마리오 생일이지 하고 저한테 형님 이 얘기를 할 줄 몰랐어. 왜? 안 그래도 아까 지금 컴퓨터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 못 본 거. 예. 그러니까 보니까는 교토에 있는 닌텐도 닌텐도 뮤지엄 네. 거기에 막 그 옛날 마리오 때 그렸던 원화들도 맞아요.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온 나중에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 씨가 마리오를 못한 건 오늘 아침에 둘 다 운동을 갔기 때문에. 네. 어른이네. 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녁 네. 먹고 해라. 마리오도 중요하지만 너의 건강도 중요한 거죠. 아까 피지컬. 사카렌 씨 나가 있는 동안에 마리오 영상 30분 넘게 봤어요.
왜냐면 보긴 봤어. 올해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40주년이에요. 그래요. 40살이 된 해입니다. 40살에 40살. 네. 너보다 형님이네. 당연하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코스염도 입고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마리오는. 그게 디자인이 마력이죠, 진짜. 진짜. 대단해. 여튼 네. 네, 마리오의 생일이라는 거 오늘 9월 13일. 네. 왜? 아니요. 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본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번에- 눈빛이 아련해졌어? 이번에 버추얼 머신이 나왔다니까. 버추얼 보이죠? 버추얼 보이. 네. 그거 미지 버추얼 보이 해본 적 있어요? 못 해봤죠. 저는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버추얼 보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빅카메라 같은 전자기기장 봐가지고 빛이 되어 있는 걸로 잠깐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부럽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저거를 지금 내놓는단 말이야라고 좀 충격을 받았던 어저께 그 닌다를 보면서 그놈의 닌다. 네. 네. 그게 아마 90년대 중반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지금의 VR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상 보니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그 게임 플레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이게 사고 싶다. 나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 왔는데 내가 근데 저걸 사서 뭐하지라는 생각과 막 머릿속에서 막 싸우다가 에이씨 하고 그냥 일단 껐어요. 왜냐면 지금 스위치 2도 못 샀거든요. 지금 뭐 사도 나 그걸 보면서 저걸 누가 사지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었구나. 그거는 그냥 사고 싶어. 그게 그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 요코타 텐페이였나? 원래 이런저런 완구 쪽의 디자인들을 하셨던 그 초안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패밀리 컴퓨터의 총 쏘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 알죠. 그거의 총 디자인 네. 하시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닌텐도는 참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었던 그죠, 건데 그죠. 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이제 버추얼 보이 나왔다고 네. 하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에 그게 VR 기기인 건 맞는 거죠. VR이죠. 근데 그걸로 뭘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지? 내 말이. 여튼 자, 이상 닌텐도 다이렉트 네.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또 이상한 대로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추억의 미래와 소년소녀 2부작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20소소의 소재 담당이 사카린 씨인데 이건 오랜만에 제가 한번 이거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운을 한번 띄워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 우연히 그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2000년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한 페이지로 만든 만화 같은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걸 본 거예요. 희망편, 절망편. 희망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좋은 얘기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러면서 정확히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학교에서도 미래 그림 그리기 맞아요. 미래 그림이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과학의 나래.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그리는데 그때 친구들끼리 나는 뭐 그려야지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진짜 상상을 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미래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을 친구들이랑 안 겹치게 나는 이거 그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토의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미래를 꿈꿨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유토피아적인 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미래 저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딱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딱 이 단어가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한다. 네, 유비쿼터스가 정확히 어떤 말이죠? 유비쿼터스가 이제 어떤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불도 알아서 켜지고 TV도 알아서 켜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빨래도 알아서 돌아가고 그게 뭐 다 되면 알아서 마르고 막 이런 식의 다 뭐라 해야 돼? 좀 약간 유기적인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지금 현대에 어느 정도 왔죠. 그렇죠. 거의 다 왔죠. 예. 그리고 거의 같은 개념이 좀 나중에 나온 말인데 이제 IoT라는 표현도 맞아요. 나와서. 결국엔 IoT는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그렇죠. 네. 구현을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에 가깝고 유비쿼터는 좀 더 개념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였던 시절에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게 오늘의 첫 얘기였어. 근데 제가 무슨 뭐 일 때문에 해외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5성 호텔, 4성 호텔 이런 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버튼을 누르면 커튼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 한국 호텔도 그래. 그래? 진짜? 너 그런 데 누구랑 가봤어? 우리 엄마랑요. 야, 진짜 처음 들었네.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말로도 돼요. 말로도 된다고?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
커튼 반만 열어줘. 커튼 다 열어줘. 아 뻥치지 마. 뭐 빅스비 이런 얘기 안 하고? 너 우리 지금 무식하다고 지금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이거 방송 많은 사람이 듣는 거야 지금. 뻥치지 마 진짜 말로 한다고? 오! 어디 호텔이야 한국? 검색해 본다.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는 그 호텔을 진짜. 아니 내 말은 뭐 이게 빅스비 뭐 시리 이런 뭐, 걸 안 뭐 그런 거 불러도 없이. 근데 그 말해야 돼요. 누구야 해야 돼요. 아 그래. 아. 지니야 커튼 좀 열어줘. 근데 거기 그게 있었어요. 그 지니로 뭐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엄마 이제 욕조 목욕을 하면서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 나오고 호텔에서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같은 거 나오겠네요. 네. 네. 막 그게 되던데? 한국 호텔도 외국이라고 이야. 되는 거 아니야. 야씨 대박이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으로 구워지는 식빵. 맞아. 어. 그러니까 내가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나 나올 때쯤에 식빵이 뛰어그 뿅 하고 점프하는. 그거랑 출근해서 이게 출근이래. 학교 가려고 나온다고 이게 딱 막 거실에 딱 놓으면 TV가 딱 켜지면서 오늘 날씨가 맞아. 그 나와줘야 돼. 뭐 근데 브라운관이야. 아니 근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은 LG 그 사이언스 센터 같은 데 있잖아. 견학을 갔는데 여의도에 있는. 이제 예쁘게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분이 나와가지고 네네. 여러분의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도래해서 집에서 수업을 듣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안내를 해줬던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풍 느낌으로 갔었죠. 네. 네, 저는 안 갔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니까 아마 트윈타워 2층인가에. 네, 원래 시골 사는 애들이 서울로 견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서울 사는 애들은 안 가도 돼. 이미 유비쿼터스야. 전철 다 보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자동운전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런 거죠. 뭐 목표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자동차가 이동을 할 거고, 뭐 미래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선생님이랑 쌍방한 소통을 하면서 각자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될 거다. 맞아. 미래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네. 계속 했죠. 그럼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요? 연병. 그리고 이제 그 워크맨처럼 디자인되어 있는데 자동 번역기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소리를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무슨 자기부상 열차 뭐 이래가지고. 맞아. 그놈의 자기 부상. 진짜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 불가능하잖아. 결국 안 됐잖아 지금도. 자기 부상 열차라는 그 개념적인 거를 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50분 만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초전도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때 유행하던 단어가 반나절 생활권 뭐 맞아. 일일 생활권 사실 뭐. 일일 생활권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말이었고요. 그래서 저 기억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뭐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일을 보고 점심에 다시 서울로 와서 점심밥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오전에 부산 가면은 점심 전에 안 돌아오죠. 간 김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가야 밀면도 좀 가고. 회도 좀 당면도 먹고. 네, 회도 좀 먹고 이래야지. 근데 그 개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신칸센이 있다면 한국에 KTX가 생긴다. 이제 한국에 반나절 생활권이 열릴 거다. 그때는 KTX까지 아니었고 이제 고속 열차가. 그러니까 생길 거다. 그러면서 프랑스 떼제베 얘기를 했었어. 떼제베가. 그치 이게 진짜지. 신칸센 얘기보다 떼제베가 진짜였어. KTX가 약간 떼제베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떼제베 기술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외교장각 도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그 고속열차의 뭐 속도가 뭐 뭐 시속 383km인지 뭔지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래서 뭐 약간 서울 자체의 도심권 생활이 뭐 쉬워지고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미래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북한이랑 연결만 된다면 유럽을 기차 타고 막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런 거. 유라시아 대륙이 열린다. 실크로드의 끝은 한국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네. 실크로드의 끝이 한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지형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 미래에 지금처럼 쭉 갔었으면은 K-팝 데모넌터스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짜. 그 선생님들이 막 그러게 너네는 이제 통일되면 너네 수학여행은 개마고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개마고원에서 스키를 타자 뭐 이런 식의. 네, 있었잖아요. 바래를 꿈꾸며. 뭐 아니 바래 말고 아이돌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있었어. 네. 여자 대통령 같은 거 나오던 시기에. 그런 거. 맞아 맞아. 여자 대통령을 꿰고요. 그거는 최근이에요. 네. OPP의 예곡심이라는 노래. 네. OPP. 개마고원에서 스키를 타자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미래를 떠올렸었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 무슨 뭐 영양소를 뭐 미리 파악한 뭐 식단 같은 거를 뭐 해준다. 그래서 뭐 냉장고를 열면 알아서 음식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알약 하나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 거 맞아요. 있었죠. 뭐 네. 알약 하나만 먹어도 칼로리가 뭐 충분해서 뭐 더 이상 뭐 식사에 대한 그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리고 막 뭐 하여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뇌 칩. 예, 뭐 그런 거 붙여가지고 뭐 블라블라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 장기를 이식받지 않고 인공장기? 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체를 키워가지고 이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통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다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노화를 극복하는 노화를 얘기, 극복한다. 뭐 블라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그 로봇 가정부 로봇 가정부. 그거 있었잖아요. 그 로키 2인가 보면 나와요. 로봇 가정부가. 로키 2가 이미 80년대 초반인데 이미 그때는 미국에는 로봇 가정부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발전형이 바이센터 니얼맨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현재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인간형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고. 네. 그렇죠. 로봇 청소기는 이제 되게 바닥에 붙어 있죠. 그렇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리고 식당 가면은 그 음식 배달해주는 로봇은 네.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니까. 그런 미래를 떠올렸었죠. 네. 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뭐 수중 생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수중 생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땅이 모자르면 해저에 마을을 짓고 해저 가스를 이용한 무슨 자원이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공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물속에 그래서 옛날에 미래 세계 같은 거 그리라 그러면 꼭 학교에서 저는 바닷속을 되게 좋아해서 옛날부터 바닷속만 그랬는데 그 바닷속에 이렇게 구 형태로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거기 도시 만들고 막 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서 거기 안에서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 바닷속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뭐 칼로리가 지상에 있는 칼로리보다 높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칼로리로만 인간이 생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다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반대로 우주 여행이 대중화된다. 아 그래, 그것도 있었어. 그렇죠. 사실은 지하 바닷속보다도 우주를 많이 봤죠. 사실은. 네. 맞아. 네. 맞아. 네. 뭐 화성으로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나긴 하는데.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우주 여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부루마블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있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조금 무리하면은 달나라까지는 갔다 온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걸 다 제외하고 그냥 관심으로 치면은 옛날 사람들은 미래에 모두 다 우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현재 보세요. 미래가 된 현재를 보세요. 아무도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옛날보다 더. 네. 두 발 딛고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빡세.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 달리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우주를 안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긴 하네. 네. 하늘을 바라봐도 별도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 미래가 되면은 다들 우주로 가서 놀 거야 막 이런 식의. 예. 그 무슨 되게 높은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걸 뭐라고 이제 하죠, 그걸? 니콜라 테슬라가 만들었던 그. 약간 어디로든 엘리베이터가 아니 어디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예, 어쨌든 아니, 엄청 높이 올라가는 예. 우주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어차피 지구가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상태의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거기까지 튜브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비행기가 필요 없어진다. 왜냐하면 각자의 엘리베이터에 서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비행기 없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니콜라 테슬라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위도랑 경도를 딱 맞춰가지고 그 맞습니다. 자리에서 내려가면. 지금 이제 비행기가 양력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를 중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윌리 그거를 원카가 이겨내기 갖고 있는 위한. 거잖아. 그렇지. 그게 윌리 원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다음 얘기가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였어. 소름 돋네 씨. 난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저게 그 니콜라 테슬라의 테슬라. 궤도 엘리베이터다. 궤도 엘리베이터. 기억났어. 그렇지. 네, 궤도 엘리베이터. 그렇지. 네.
오씨 갑자기 머릿속에 옛날에 그런 거 그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네. 예. 그 지구 이렇게 그린 다음에 대충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스케치 놓고 위에다가 선 날아가지고 이렇게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콜로니 이래가지고 맞아요. 대기권 그 건담 위에서,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살고 있고. 예. 그런데 가면 나무가 또 많아. 더 많게 그려. 더 많게 그려. 그려. 네, 괜히 더 많게. 그리고 그려. 약간 감성적인 상상으로 동물이랑 말할 수 있는 번역기가 나온다.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우리 강아지 말을 듣고 있었어. 싶어요. 실제로는 일본의 강아지 번역기 이런 게 시판되고 그랬었어요. 아 요즘에 어플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물들의 그 상황을 알아서 좀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미래도 떠올렸었죠. 그 뭐야 그것도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TV. 냄새가 뭐, 나는 TV. 뭐 맛이 느껴지는 TV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TV 이전에 극장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장면에서 음식 냄새 막 이런 게 꽃향기 이런 거. 4D로 어느 정도 구현을 한 거죠 또 근데. 그렇지. 근데 냄새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냄새가 한번 내뿜고 나면 빠지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4D 영화를 봐도 냄새는 구현을 안 하는 거죠. 하면 더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는. 네. 그리고 당시에 홈쇼핑은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없었잖아요. TV에 보는 물건을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리모컨으로 누르면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주문되는 세대가 올 거라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됐지. 그거는 금방 와버렸죠. 금방 왔죠. 네. 네. 그건 근데 약간 거꾸로지. 자연스럽게 뭘 보다 사는 게 아니라 뭘 파는 걸 사게 된 거잖아. 그 둘은 너무 달라.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계획대로 만들어진 맞아요. 광고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루먼 쇼지. 그런 거죠. 네. 네. 채널 돌리면은 맞아요. 팔고 있고. 한 칸만 내리면 그거 팔아. 그렇지. 아 그리고 그래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지는 세계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 아까 말했던 뭐. 그 아니, 알약으로 먹는. 운동을 막 그 다 해주고 막 기계 몸에다가 막 넣고 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씻을 필요가 없어진다. 뭐 샤워하는 기계 같은데 들어가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 세차처럼. 윙 해주고 근데 막. 최근에 일본인가 중국인가에서 자동으로 샤워해주는 그 캡슐 같은 거 나왔잖아요. 어? 예, 그냥 발표만 된 건데 시판된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돼? 들어가면은 그냥 다 씻겨주는 뭐 그런 와 게. 편하긴 하겠다. 아니 근데 그 몸을 못 쓰는 환자들한테 필요하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사지 멀쩡한 우리를 말고요. 내가 너무 우리가 게을르고 싶어서 게을르고 싶어서 그런 또 사람들 내가 용은 내 아닌 생각만 거야. 했네. 죄송합니다.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스토피아식으로 나온 게 그 뭐지? 월 2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그죠. 그런 건데 뭐 아무것도 그건 안 하게 나중에 되는. 네,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알약인데 하나 먹으면은 배부르고. 근데 저는 요즘에도 그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그 영양소는 오버로 취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먹는다는 즐거움을 느낌이.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런 단계까지는 옛날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마운자로 같은 게 나올지 몰랐겠죠. 그렇죠. 사실 먹는 족족 살찌는 이 체질이 음. 인류가 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을 축적해 놓는 체질이.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증대됨으로써 이제 필요 없는 기능이 돼버렸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3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되게 죽었겠지. 먹을 게 없어서. 바보야. 못 뛰어서 잡아먹혔겠다. 멍청아. 못 뛰어서 잡아먹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 죽기 살기로 뛰었겠죠. 네. 이렇게 무겁고 죽기 살기로 뛰다가 잡아먹히는 네. 배드 엔딩. 그렇겠네. 현대 사회에 태어나서 안 잡아먹히고 산다. 어. 그리고 하여튼 뭐 세계 평화 같은 것도 있죠. 세계 평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 전쟁도 세계가 없고. 유엔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아와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서 지구촌 한 가족이 돼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민망한데?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이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민혜경 언니 노래 중에 서기 2000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얘기한 적 있죠. 있었죠. 네. 제가 얘기 몇 번 했는데 근데 그 시대에는 막연히 서기 2000 되면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살기 더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 언니가 말한 2000년대가 됐는데 러시아는 뭐 전쟁한다 그러고 그렇죠.
네. 전 세계는 갑자기 막 극우파가 득세하고. 그거까지 가지 마.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노래 가사 읽어드릴까요?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간은 우리는 로켓 타고 멀리 저별 사이로 나르리.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그대가 부르는 노랫소리 이 세상을 수놓으리. 싸바 이러면서. 싸바. 다가오는 서기 2000년은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해. 더욱더 편리한 시대. 그대의 즐거운 모습 나는 그 어디서나 보리라. 그때는 가난도 없고 저마다 행복한 마음. 우리가 부르는 노랫소리 이 세상을 수놓으리.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미래에 딱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막연한 희망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산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로 얼마 전에 먼 나라 이웃 나라의 한 장면이 최근에 화제가 됐던 적 있잖아요. 인터넷이 생기면은 뭐 친구가 인터넷 세상은 국경도 없고 세대도 없고 언어 장벽도 없고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나라에서 유튜브 못 보고 뭐. 근데 오히려 인터넷이 더 큰 갈라치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있었죠. 예. 그래서 참 막연하게 그래도 우리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30년 후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나의 아픈 팔다리를 좀 고쳐주지 않을까? 그거는 고쳐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지금의 건강함을 많이 오랫동안 유지하십시오. 네. 그래 그 사이버펑크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팔도 갈아 끼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나는 이쯤 되면은 2020년쯤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요. 2020년 전에 그럼 뭐 저도 어렸을 때. 생각보다 좀 느리게 발전한다. 근데 오히려 엄청 빨리 된 것도 또 있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가정부는 됐다고 봐요. 가정부. 예를 들면은 이 로봇 청소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 그렇지. 뭔가 하나의 로봇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어쨌거나 청소 하나만큼은 로봇 청소기가 진짜 기깔나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그건 된 것 같아. 그리고 네. 저는 시력 교정. 시력 교정?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안경이 엄청 고가품이었거든요. 근데 안경도 가격이 되게 떨어졌고 라식도 되게 흔해졌어요. 어느 정도는 근시의 경우에는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눈에 대한 기술은. 그렇죠. 약간 옛날에는 약간 그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애는 되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만화책에도 보면은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있고. 압축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져서 요즘에 고도수 안경을 쓴다고 해서 뺑뺑이 느낌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비싼 태가 아니면은 렌즈 가격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극복할 수 있는 가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옛날부터 그 콘택트 렌즈를 썼었거든요. 하드 렌즈. 네. 그 당시에는 소프트 렌즈가 없던 시절이니까는. 예. 소프트 렌즈의 등장이 되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드 렌즈는 적응할 때 엄청 아프죠. 저도 한때 하드 렌즈를 오랫동안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지옥이야 지옥 진짜. 근데 그게 눈 건강에는 뭐 산소 투과율이 더 좋아서 좋다. 아 그래요? 오히려 소프트 렌즈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눈에 밀착해서 적응만 되면 하드렌즈가 각막의 손상이 적다고. 적응이 되면은 얘기죠. 하지만 하드렌즈를 끼고 2주 동안은 맨날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죠. 네. 아 그래요? 안 껴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껴본 적 없어요. 어쨌든 눈에 이물질이. 저는 렌즈도 껴본 적이 없어요. 그 라섹 수술할 때 한 번만 껴봤어요. 저는 하드를 한때 썼었는데 이게 내 눈에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끼면은 계속 건조해지고 이러니까는 맞아요. 약간 제 주특기가 이 눈에 힘 딱 주면은 가만히 있던 렌즈가 뽁 하고 빠지는. 저 소프트 렌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개인기 일종의 개인기. 약간 입 앞쯤에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다음에 휙 힘 주면은 손바닥 위로 똑 떨어지는 약간 이런 식의 개인기가 있었던.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눈이 렌즈를 뱉는다. 렌즈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는 날이 있어요. 왜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런 미래를 생각해줘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어렸을 때 막 그냥 아예 뭔가 거의 직접 막 검을 내가 휘두르면 게임에서 직접 휘두르고 이런 걸 생각했었죠. 약간 뭐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네 맞아요. 버추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버추얼 보이가 사실은 진짜 미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야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 나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들어가면 이제 역사답고인 거죠. 네. 야 하루 왼종일 그렇게 모니터만 쳐다볼 거면 모니터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
그거 80년대 엄마들이 하던 건데 TV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똑같은 얘기를 20년 만에. 석가래 씨도 핸드폰 엄청 많이 없었는데 똑같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 김한선이었나? 아무튼 되게 예쁜 언니가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엄마나 할머니한테 나 저 옷 가지고 싶어 너무 예뻐 인형 옷 같아 했더니 할머니가 손 넣어서 꺼내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뭐야? 멋있다. 사다코야? 아, 이게 애 놀리느냐고 막 그런 장난을 사다코네 사다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홈쇼핑이라는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 났어요. 그 TV를 처음 본 강아지가 TV 뒤에 있나 이러면서 TV 뒤로 돌아보고 막 이런. 그때 지능 수준이 아마 강아지 강아지 수준이었어요. 수준이었던 거죠. 걔네가 더 똑똑했을 수 있어. 보더콜리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는 거에 네. 어린이였던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 근데 이제 학교를 안 가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그림으로도 있었어요. 모니터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교과서 몇 페이지를 피세요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표준화되면서 그때 노트북이 엄청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배웠어요. 뭐, 무릎에 올려서 랩탑. 그 노트북의 영어 표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손바닥에 올려서 펩탑이라는 게 나올 것이다. 모르겠다. 옛날에 그 소니에서 비스무리한 건 있었죠. 그 애매하게 큰 그거. 바이오 바이오. 중에 쬐깐한 모델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폴더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트북도 사실 휴대성이라는 건 굉장히 고려되지 않는 스타일의 디자인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랩탑을 넘어서 펩탑의 시대가 올 거다. 그 옛날 노트북은 뭐랄까 정말 크고 무거워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야 된다 해서 랩탑이구나. 네. 미국 사람한테 노트북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네, 랩탑 랩탑이라고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그 단어의 어는 무릎이지만 너네는 이제 손바닥에 올리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서 사카렌 씨 손바닥 위에 아이패드들이 있잖아요. 못 올려 무거워. 아무튼 여전히 아이패드 13인치는 손바닥에 올리기엔 좀 무겁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막연히 뭐 그렇게 노트북 작은데 어떻게 타자를 쳐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원격으로 수업을 학교 안 가고 수업을 하고 이런 것이 그 뭔가 친구도 못 사귀고 여러 면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강제적으로 현실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죠. 재택근무 되면서 너네 이제 컨퍼런스 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모니터 한 30개 보면서 그렇죠. 그런 게 표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서 저 아마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같은데 회의실 테이블 위에 이만한 까만 무슨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그 약간 마이크 회의할 때 쓰는 뭐 그런 거였던 거죠. 예. 저게 뭐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역해주는 기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동시 통역되는 무슨 세미나 같은 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통역가 분이 이렇게 조용한 부스를 만들어주면 숨어 계세요. 그렇죠. 숨어 계시죠. 숨어 있다기보다 이제 다른 소리로부터 숨어 있다. 본인이 말하는 걸 남들이 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이어폰을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죠. 연사가 말을 하면 이제 동시에 통역을 하는 걸 이제 이어폰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 그걸 바꿔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는 사람이 하지만 되게 신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어폰이 무선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다 들리는 그것도 저는 되게 그 블루투스의 이제 거죠. 근데 처음에 그거를 20대 초반에 경험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 당시에는 그 기술만 해도. 그 뭐 국제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은 당연하게 쓰이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때는 미래가 되면은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이게 동시 통역이라는 그 재능을 가진 분이 기술과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를 실시간으로 편하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더 편해지는 거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경험한 통역들은 한 사람이 말하면 순차 통역. 순차하고 이러면 되게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어쩌면 어렸을 때 느꼈던 것보다도 더 앞서갔다는 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미국 애들이 영어 쓰는 유튜브인데 그 한국어 음성으로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가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용자의 주된 언어가 뭔지 파악을 하고 해당 영상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켜져 있고 충분히 가능하면 그걸 자동으로 켜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미국 영상이죠. 대체로 영어로 된 영상인데 그거를 한국어로도 해보고 일본어로도 해보고 하는데 꽤 괜찮아요. 그렇죠. 어색하지만 연기가 안 되긴 하는데 내용 자체를 그렇지.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알아들을 문제가 수는 없는.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약간 과거에 생각했던 거를 좀 뛰어넘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했던 발전의 양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뭐 10개국 동시 통역 기계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제품으로도. 있었어. 뭐 예를 들면 8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장을 찾으면 그 해당 언어로 바꿔주는 이렇게 좀 큰 어학기처럼 생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다 핸드폰에다 팝하고랑 구글 번역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는 각각의 기계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상상했는데 오히려 현실에는 하나의 기계가 복합적으로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MC 스퀘어도 저한테는 미래였어요. 그죠. 저는 못 써봤어요. 저도 집에는 없었고 친구 거 뺏어 써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소리바다에서 MC 스퀘어 소리라는 거 다운받아 본 적 있습니다. 있었죠. 그거 엄청 많이 돌아다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독서실 가면은 그냥 MC 스퀘어가 내장되어 있는 책상도 있었어요. 이어폰 꼽으면은 MC 스퀘어가 들리는. 투자 좀 하셨네. 그래봤자 뚜뚜뚜뚜 이런 소린데. 맞아. 요즘에는 독서실 가니까 백색 소음기라는 게 있더라고. 비슷한 거네요. 오. 너무 고요하면 이렇게 이명처럼 삐 하는 느낌이 나니까 그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백색 소음 발생기라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두가 또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공부했다 엄마가 뺐을 수도 있어요. 이번 애플 발표에 나온 에어팟 기능이 실시간 통역이잖아요. 에어팟 3. 에어팟 3 기능이 실시간 동시 통역 기능을 넣었죠. 사고 그게 싶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아직 미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어는 미지원이고 한국어 빼고는 돼요. 일본어는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랑 일본어는 서로 돼가지고 그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날이. 그리고 일본어가 확실히 그 오타쿠계 메인 라틴어 같은 거잖아요. 뭐야 맥인인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그 번역을 할 때 일본어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돌려오는 거 있잖아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매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그 일본어를 정확하게 쓰는 서양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자료를 번역할 때는 그렇게 써라.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국에서 쓰인 어떤 용어들이 일본 네. 통해서 온 것도 이게- 있고 이러니까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게 그 독일에서 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독일 거를 일본에서 출판을 하고 그것도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어는 요즘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영어 말고 이제 제3세계 언어들로 번역해야 되는 케이스는 일본어 타는 게 좋아요. 독일어, 불어 이런 뭐 예를 거. 들면 뭐 네덜란드어라던가 뭐 이런 약간 이런 류의 언어들은 일본어 타고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왜냐면 실제 동작되는 방식 자체가 영어를 타고 해주거든요. 근데 영어 타고 해주는 게 기본인데 일본어 타고 할래 말래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뭐 두 번 번역하는 일 없이 바로 번역되는 세상이. 네.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네. 거의 뭐 한 90%는 오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전 대부분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서 네. 네.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속에서 무서운 영화. 네 나온 디스포. 12 몽키즈 같은 거. 암울한 미래. 네. 12 몽키즈. 근데 뭐 그 유토피아적인 미래도 있었죠. 저는 있죠. 기억나는 게 저기 뭐야 모터월드요? 어떤 야, 케빈 코스너. 물 참 좋아해. 그거 말고 백투더퓨처 2를 보면은 맞아요. 그 자동으로 묶여지는 그 나이키 운동화. 네, 그리고 그거 발매했잖아요, 그거. 근데 뭐 시판은 안 된 거 아니야? 네. 그냥 모르겠어요. 프로토타입 같은 거 만들어진 예, 예. 거고. 그리고 더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신기했던 게 호버보드, 스케이트보드인데 떠다니는 네, 거. 바퀴 없는 스케이트보드. 그 당시에 또 호버크래프트 이런 게 또 유행했었어요. 스카이서퍼라는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플라버의 그 친구. 그 무슨 성룡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호버크래프트 타고 막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 레드 턱시도?
턱시도 말고. 하여튼 아니야.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그게 사실 사오정의 나이틀 아니니. 그게 뭐예요? 타고 다니는 슈퍼보드. 네, 아무튼 그 수륙 양용 뭐 이런 네. 거. 네. 야, 씨, 땅에서도 가고 물에서도 간대. 막 이런 식으로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나쁜 케이스도 많다. 타임머신 타고 다 나왔다라고 퉁칩시다. 타임머신. 네. 네, 타고 다 나온 거고.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 되겠네. 타임머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래는 미래지만은 좀 안 좋았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추억 있으시면은 팟빵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